여기는 모스크바입니다. 도로가 막혔고 트럭들이 통로를 막았습니다. 1300만 인구의 이 대도시로의 접근이 마비되었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는 트럭들이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럭들이 미끄러지며 차선 한가운데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좌절해서 차를 길가에 두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지역 주민들은 눈에 갇힌 트럭을 손으로 밀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M4와 다른 순환 도로들은 트럭들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연방 M4 돈 고속도로는 모스크바, 보로네시, 로스토프-나도누, 크라스노다르를 연결하는 중요한 주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517km 길이입니다. 이제 모스크바와 남부 러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공급 경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트럭들이 M7 고속도로도 막고 있습니다. 약 5km 길이의 줄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와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거쳐 타타르스탄의 카잔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주요 고속도로이며 이전에는 바슈코르토스탄의 우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도가 백색 포로 상태에 있는 동안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100대 이상의 트럭이 페레크레스토크 유통센터에서 화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수백 톤의 상품이 대기 중입니다. 물류가 정체되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이러한 체계적인 차단은 단지 트럭이 멈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트럭의 바퀴가 멈추면 제국의 바퀴도 실제로 멈춥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지리에서 트럭은 문명의 모세혈관입니다. 소비자의 의약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품의 상당 부분이 이 모세혈관을 통해 운송됩니다. 물류 체인의 단 한 번의 단절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러시아 전역에 식량 위기를 촉발합니다. 지금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쟁이 전선에서 러시아 시민들의 부엌으로 직접 옮겨졌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비용이 최대 40%까지 급등하여 슈퍼마켓 선반의 기본 식료품 가격을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럭이 하루 더 기다릴 때마다 슈퍼마켓 선반은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비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쟁이 전선에서 러시아 시민들의 부엌으로 직접 옮겨졌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최소한의 수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소한의 수준 바로 아래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멈춰, 제발. 충분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월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대규모 상점 폐쇄와 사업 청산이 발생했으며 러시아인들은 절망의 메시지로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슈퍼마켓의 우유 상자에 걸린 자물쇠는 러시아 국민을 사로잡은 공황의 가장 구체적인 징후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품에 접근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국가의 선전은 그 효과를 잃습니다. 부족과 공황은 항상 또 다른 괴물, 인플레이션을 낳습니다. 새해를 위한 전략적 식량 비축이 고발되었고 이제 모든 시민은 불가피하게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극도로 냉소적인 공무원들에 의해 발표되고 보이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기절할 위협에 직면한 러시아인들이 가장 감정 없는 사람의 심장도 멈추게 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은 슈퍼마켓 계산대에 많은 가정의 한 달 생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앞에 거대한 유조선 무더기나 모스크바 입구의 끝없는 트럭 행렬은 단순한 교통 혼잡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러시아 교리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순간입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이제 탄약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탄약을 전선으로 운반할 수 있는 중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멈춰서 있습니다. 핀란드만에서 시베리아 깊숙한 곳까지 러시아의 전체 물류 네트워크가 현재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물류 질식입니다. 이 마비의 뒤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전쟁 인플레이션과 물류 괴사입니다. 푸틴은 전선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민간 물류 동맥을 차단하여 수천 개의 운송회사를 하룻밤 사이에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크렘린은 한때 세계 에너지 초강대국임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좀비 경제가 되어 슈퍼마켓 선반의 기본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전략적 경로에서 화물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중요한 무역 경로에서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 수천 개의 회사가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대규모 물류 마비입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에서 왜 운송 부문이 붕괴되고 있을까요? 답은 푸틴의 전쟁 인플레이션입니다. 트럭에 바퀴를 돌리는 비용, 연료, 부품,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급등했지만 발생하는 수익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업계협회 AV톡 루젝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개의 운송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본 대규모 파산의 가장 높은 파도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만 미지급 부채로 인해 반환된 차량 수가 수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더 이상 러시아 경제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물류 역사에서 드물게 보이는 길, 즉 산업적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한 대의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을 해체하고 작동하는 기어박스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거하여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단일 차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괴사 경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트럭을 죽여 다른 트럭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물류 종말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인프라 방치와 푸틴의 자원 전용이 개발해서 군사 모험으로 전환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석유 붐 동안 막대한 수익은 도로와 현대 물류센터가 아닌 과두 정치가와 방위 산업의 주머니로 흘러갔다. 첫 번째 제재 물결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함께 시작되었고 러시아 물류 부문의 서방 기술 의존에 대한 경고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이러한 경고를 지역 및 국가적 거짓말로 잠재웠습니다. 오늘날의 국경 병목 현상은 사실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시작된 물류 목조르기 전략의 결과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경의 시이람과 마슈티코보 교차로에서 수천 대의 트럭이 몇 주 동안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정체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2026년 1월까지 기상 조건과 제재의 결합으로 인해 어퍼 라르스 교차로가 완전히 마비되어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크렘린의 가장 큰 실수는 물류 위기를 단순한 운송 문제로 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군사와 민간 분야가 얽히는 치명적인 악순환입니다. 러시아 군사 교리는 민간 물류 인프라와 함께 작동합니다. 수천 개의 운송회사의 파산은 군대에 필요한 민간 차량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최전선의 부대가 탄압을 기다리는 매 시간은 후방의 트럭이 부품을 찾지 못해 부품을 위해 해체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를 베이징에 대해 더욱 무력한 위치로 몰아넣고 문자 그대로 봉신국의 지위로 전락시킵니다. 중국 상인들은 실용적입니다. 러시아가 제때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베이징은 호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자원은 착취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짐일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중국에서 기대했던 중요한 기술 부품들도 시베리아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어 같은 트럭 대기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러시아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닙니다. 제국이 물리적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동성의 전략적 마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경학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2026년의 예측은 러시아 물류 시스템에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비 자원의 고갈과 인프라의 물리적 붕괴는 시스템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멈출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러시아의 물류 제국은 외부의 타격이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 이 체계적 붕괴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기차가 탈선하며 물류 비용이 대중의 인내심을 소진시킬 때 승리의 외침은 깊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물류 비용의 폭증은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이제 한 번의 여행을 완료하기 위해 2배의 시간과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추가 비용, 암시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는 연료의 가격, 도로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날들의 비용은 모두 운송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표에 추가될 것입니다. 도로에서 신선식품의 부패는 공급을 더욱 줄이고 가격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가는 것은 슈퍼마켓 선반만이 아닙니다.
곧 공장 생산 라인도 멈출 것입니다. 이 공급 위기는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간 산업에 최후의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원자재를 기다리는 공장들은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랄의 철강 공장은 시베리아에서 와야 할 철광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스크바 근처의 섬유 공장은 남부에서 기대하는 변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산을 완료한 공장들은 제품을 국내 시장에 항구나 유통업체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군대는 이제 적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제와 파산한 시스템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물류는 현대 세계의 생명선이며 현재 러시아의 혈관 속 피의 흐름은 멈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군대는 배를 채우며 전진하지만 그 배를 채우는 길이 막히면 남는 것은 거대한 잔해뿐이며 그 잔해가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및 군사 경제는 완전한 봉쇄, 즉 셧다운 직전에 있습니다. 인구 1억 4,500만 명의 러시아는 현재 현대 시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무서운 정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어둠에 빠진 러시아 산업 도시들, 다른 한쪽에서는 크렘린에 의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광대한 지리. 이 지도상의 어둠을 자세히 보세요.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시스템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에서 사라토프까지 1000km에 걸쳐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보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된 이미지에서 한 러시아 시민이 몇 달 동안 인터넷이 끊긴 사라토프의 유령 도시에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어. 나는 뭐야 이게? 라고 말해. 사람들은 그냥 충격에 빠져 앉아있어. 그들은 픽업 지점에서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일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라토프만이 아닙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분노한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이틀 동안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요. 시내 중심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전자화폐는 순식간에 가상무로 변했으며 사람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계획된 국가 자살을 가리킵니다. 이 대규모 정전 작전은 어느 날 아침 크렘린에서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짜여진 실험이었지만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대도시들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130만 개 이상의 사이트가 차단되었고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으며 소셜미디어가 차단되었고 은행 시스템은 큰 교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연료 위기, 보안 위기, 그리고 완전한 정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드맥스 스타일의 붕괴입니다. 사라토프에서 오는 이미지들은 이 붕괴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남자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권의 파산 선언입니다. 그는 정권이 당황하여 인프라를 폐쇄하고 생산이 중단되며 식품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을 현대시대에서 단절시키고 19세기의 추위에 처하게 한 푸틴의 실험은 푸틴의 승리 약속을 대신한 절대적인 혼란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대체 누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거야? 이 빌어먹을 행정부는 어디 있는 거야? 발전기를 시작하면 세계의 뉴스를 얻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인터넷이 없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잔인한 시뮬레이션이며 야외 감옥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라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 라는 외침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사실상 국가 전체에 걸쳐 메아리치는 존재의 위기의 목소리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물류적 아파르트헤이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한 인적 및 사회적 피해 외에도 이는 연간 120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러시아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의 기술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 보이는 해미자들을 넘어 메커니즘의 기여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단순히 미디어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가 아니라 완전한 권한을 가진 디지털 집행국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여 차단이 59% 증가한 것은 관료적 열정보다는 체계적인 디지털 정화 작전을 가리킵니다. 러시아의 국가 인터넷 규제 기관은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제한을 강화하면서 작년에 128만 9천 페이지의 온라인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은 제한의 성격에 있습니다. 정권은 무작위 웹사이트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터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제한을 우회하는 도구, 즉 VPN과 프록시 서비스의 차단이 1235% 증가하여 9만 3천 개를 초과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크렘린의 전략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목표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다. VPN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단순히 앱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로스콤나드조르는 이제 인간 노동 대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레버러토리의 CEO인 나탈리아 텔레비츠가 지적했듯이 이 증가는 기관이 더 발전된 텍스트 분석, 이미지 인식 및 예측 분석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촉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시민들이 읽고, 보고, 생각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사상 경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인간의 개입 없이 해당 디지털 존재를 제거합니다. 브리키언탁텔, 오디노클라스니키, 텔레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이 알고리즘 스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인터넷 인프라를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에서 고립된 인트라넷 시스템, 일종의 루네스 자치체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3만 개의 웹서버가 차단되는 디지털 학살입니다. 인터넷 아키텍처는 본질적으로 연결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백만 지점에서 이러한 연결을 끊으면 남는 것은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조각나고 쓸모없는 데이터 더미입니다. 이 과정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를 소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5년에 러시아 군대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 기록을 하룻밤 사이에 삭제한 것이 이 디지털 블랙아웃의 가장 구체적인 예입니다. 데이터 정리는 물리적 손실을 가리는 디지털 장막 역할을 합니다. 진실을 현재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지우면서 정권은 사회적 기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인프라는 러시아를 현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고 내부의 완벽한 복종과 침묵의 고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침묵의 대가는 크렘린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선택해주셔서